자,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그 전에 지수 로그 함수처럼 지수 로그가 2차 함수냐 아니면 2차 함수가 지수 로그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건 없어. 뭐 1차 함수들이 삼각함수에 포함된다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모양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 모양이 뭐냐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코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 a 더하기 d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가 되겠죠. 이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야. 그럼 그 다음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야. 삼각함수가 2차 함수에 합성되어 있는 모양 또는 유리함수에 합성되어 있는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합성되어 있는 모양. 그럼 뭐 한다? 치환을 한다고. 그죠? 내용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둘은 여기 봐봐. x의 범위가 없으면 x의 범위가 없더라도 얘네 둘은 범위가 자동방으로 생깁니다. 맞죠? 그런데 탄젠트는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거든. 그런데 혹시나 x의 범위가 어떤 일정한 구간으로 주어져 있어. 그럼 얘도 범위가 생기긴 하겠죠. 얘도 항상 범위가 이건 아닌 거야. 알겠어? 자, 문제 풀러 가볼까요? 필수 예제 14번. 자, 갑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이건 앞에 내용과 똑같은데 여기 사인과 코사인이 더하고 빼져 있어. 이런 건 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으란 얘기냐? 함수를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또 할 얘기를 하나 빼먹고 갔다. 최대 최소에서 할 얘기가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이 삼각함수에 관련 최대 최소를 풀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각을 통일해야 돼요. 각이 서로 같아야 돼. 각이 다른 상태에서는 안 돼. 알겠어?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함수를 통일해야 돼요. 뭘 통일한다? 자, 이 함수를 통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 만약에 1차식에서는 각을 통일하는 과정상에서 각 변환을 통해서 함수를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2차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함수를 통일하셔야 됩니다. 저게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안 해가지고. 자, 문제 봅시다. 뭐가 안 맞죠? 우선 1번 각이 안 맞아요. 그럼 각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요 녀석 각을 맞추러 갑니다. 바뀌어 안 바뀌어? 우선은 이게 불편해 얘들아. 니네가 보기에 이게 불편하다고. 우리는 대부분 2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쓰였잖아요. 자, 그럼 얘도 2분의 파이 빼기 x로 쓸 건데 코사인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라고 했어. y축 대칭함수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저렇게 써줘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쓰잘데기 없는 얘기해. 그럼 이건 바뀐 상태에서 1사분면이니까 sin x가 된다고요. 따라서 이 함수가 그냥 y는 sin x 빼기 1이라고요. 얘만 보세요. 최대값 얼마? 얘만 보라고. 얘만 sin x만.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그걸 y축에 반응 얼마만큼 평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2. 얼마나 간단해요. 자, sin x 빼기 1입니다. 얘의 범위를 찾을 거예요. sin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근데 거기다 빼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겠죠. 거기다 뭘 씌웠어요? 절대값을 씌웠어요. 절대값을 땅 하고 씌우는 순간 저 절대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뒤집어 올려야 되니까. 거기서 빼기 2를 하래요. 그럼 빼기 2부터 0까지. 최소값 빼기 2, 최대값 0.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때문에 나오는 함수는 아니란 얘기야. 절대값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이 경우입니다. 뭐 해야 돼? 첫 번째 각을 통일한다고요. 각을 딱 통일하고 봤더니 여기 xx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인이고 여기는 코사인이잖아. 자,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꿔. 근데 얘는 바꿀 수 있지.
이제 뭐해? 치환해. 나중 되면 치환도 잘 안 해. 자, x의 범위가 한 주기 안에 존재하니까요. t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t 제곱 4t 플러스 3이 돼요. t 빼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대칭축이 얼마짜리야? 1짜리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1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최대 최소는 안 구해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는 니네가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분수함수처럼 쓰여 있어요. 그럼 치환하시면 돼요. 그냥 sin 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된다고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5. 무슨 함수?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찾으란 얘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점근선을 빨리 먼저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선생님은 그냥 점근선만 그릴 거야, 얘들아.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점근선이 t는 마이너스 2와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릴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릴 거예요.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은 1에서라는 걸 알 수 있다. 끝. 자, 활용 문제를 조금 몇 개 넣어놨습니다. 뭐 해야 돼? 각이 통일됐으니까 함수만 통일시켜 주시면 돼요. 그 다음 2차 함수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없어요. x의 범위가 없으니까 내가 sin x를 t라고 치환하고 나면 t의 범위는 그냥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겠죠? 함수는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 각이 달라. 그럼 뭐를 해야 된다? 각을 통일해야 돼. 근데 이 상태로는 각이 통일이 안 돼. 왜냐면 이걸 여기에 맞추느냐 이걸 여기에 맞추느냐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알겠니? 그럼 뭘 해보면 되냐면 치환을 해보는 거야. 내가 너를 알파라고 하고 너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리고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거야. 둘이 더하잖아요. 그럼 x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봤어. x 빼기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3파이를 했어. 그랬더니 이게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럼 이제 끝났네요. 나는 저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식을 다시 씁니다. y는 sin 제곱 알파 마이너스 sin 베타 빼기 더하기 4분의 7. 뭐가 달라? 함수는 똑같은데 각의 우선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 베타를 알파로 바꾸던가 알파를 베타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나는 너를 바꿀게요. sin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그럼 코사인 알파가 된다고요. 그럼 각을 통일하고 났더니 함수가 달라졌네요. 그럼 이제 함수를 통일해야겠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4분의 7. 코사인 알파를 t로 치환할 거고 t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거고 따라서 나는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1.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 범위에서 찾으면 돼.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 이렇게 각이 좀 특이하게 나와도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 풀지가 중요한 거라고. 자, 마찬가지. 뭐가 달라요? 각이 달라요. 각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저절로 각이 맞춰지지 않아요. 각 변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를 알파라고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면 둘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더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x는 사라져야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파라고 하고 너를 똑같이 또 베타라고 하면 이번엔 또 둘이 빼보는 거야. 더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빼는 순간 2분의 파이가 돼. 따라서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찾는 fx가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사인 베타 더하기 k입니다. 자, 그럼 요건 뭐가 되느냐?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고 사인 베타가 되고 k가 되고요. 각을 맞췄더니 함수가 달라졌어. 그래서 다시 함수를 맞추러 갑니다. 이제 치환을 하겠죠. 방법은 똑같아요. 자, 사인 베타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k 플러스 1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데 t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와우! 요렇게 될 거고요. 대칭축이 2분의 1짜리입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릴 거라고요. 최대값 여기서 가져요. 그래서 네가 최대야. 최대값이 3이래. k값이 구해질 수 있고요. 최소값 어디서 갔죠? 마이너스 1에서 갔겠죠. 자, 이제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인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아까 함수 최대 최소처럼 첫 번째 각통이라고 함수통이라는 건 똑같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형태가 이렇게 돼요. 사인 가장 기본 선생님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이게 네모가 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네모가 되세요. 세 번째 이런 형태들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얘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둘에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 돼? 이해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1번이에요. 이걸 풀 수 있으면 얘네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갑니다. 선생님 설명할 게 없어요, 얘들아. 부등식, 방정식은 특별히 삼각함수는 방정식,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뭐냐고 선생님이 질문을 해보면 너는 sin x가 무엇이 되는 걸 찾을 수 있니? 거기까지가 최대한이야. 다른 건 없어. 자, 가봅니다. 첫 번째. 그냥 다시 연습하는 거야, 그래프에서. 나보고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래. 또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래. x의 범위는 시험 문제마다 주겠지. 돼? 그럼 니네들이 생각해야 될 거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뭘 그린다? 지금까지의 생각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연습이 많이 되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 되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요. 여기 자 이렇게 그려놓고 선생님은 하나의 주기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해라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봐야 돼. 2분의 1이 되는 선을 하나 그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각은 여러분이 찾아주는 특수각이라고. 누군가 찾아주는 각이 아니야. 얘 각은.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건 몇 도? 30도. 답이 왜 빨리 안 튀어나와?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답이 얼마다? 더하는 순간 파이가 되면 돼서 6분의 5파이. 됐니? 자, 이 x의 범위가 이제 점점 커져. 그럼 어떻게? 여기에다가 2파이를 더하거나 여기다 2파이를 빼거나 여기에다 4파이를 더하거나 여기다 4파이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그 다음 거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2분의 1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분의 1이 되는 걸 이용해서 너랑 파이점 대칭 관계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리고 나면 이 6분의 파이를 이용해보면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인 거죠? 요렇게 대칭 관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랑 더하면 2파이가 나와야 돼. 그러니 6분의 11파이. 너도 마찬가지죠?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 됐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형태로 나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제발 그러지 마. 이거 뭐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뭐가 되어 있는 상태야? 합성함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왜 평행이동이냐고. 이게 무슨 평행이동이야. 합성함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합성함수는 어떻게 해서 푼다? 치환을 해서 푼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제발. x라고 치환하고 나서 sin x가 2분의 1 되는 거 찾는 순간 저 대문자 x가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뭐 기타 등등 계속 생기겠지. 이렇게 찾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찾는 건 대문자 x가 아니고 소문자 x니까 갖다 대입한 다음에 소문자 x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돼? 이해돼?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 이런 게 나온대요. 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온대요. 그럼 이건 사인이 2차 방정식이 합성함수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뭐해? 치환하지? 네가 t예요.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t의 값이 1하고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답은 결과적으로 다시 sin x가 1 되고 sin x가 2분의 1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답은 다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니네가 이거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얘를 잘 못하면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가졌던 그 성질을 빠르게 계산하셔야 이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학생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다 해놓고도 이 답을 자꾸 틀려. 제일 많이 틀리는 데가 여기서 틀리지 않아. 절대 치환하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곳에서 틀리는 학생은 없어. 그런 학생이 있다. 그건 공부를 안 한 거고 어차피 그 학생과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야. 어? 여기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틀린 때가 제일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게 그래프에서 가지는 그래프의 특징을. 자, 사인의 그래프는 특징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코사인도 한번 봅시다. 풀이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의 성질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얘들아. 코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럼 문제는 뭐라고? 코사인 x가 2분의 1,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됐죠? 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된다. 그럼 여기에 있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2분의 1 되는 거 3분의 파이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된다? 대칭축이 파이짜리니까 둘이 더해서 2파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3분의 5파이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세요 하는 순간 이 점과 이 점이 너의 대칭이라고. 따라서 너랑 너랑 더하면 이 대칭 관계니까 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 너랑 너랑 더하면 여전히 대칭축이 하나짜리 2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4파이. 요것만 이용하는 거야. 탄젠트 이것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모양은 똑같으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탄젠트는 더 쉽다고 했어요. 왜 더 쉬우냐? 한 주기 안에 하나밖에 안 만난다고. 하나밖에 안 만난다고. 자,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도록 하래요. 루트 3? 오케이, 루트 3. 그럼 3분의 파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순간 이 점과 이 점이 요 점에 관해 대칭 이동이라서 더하면 180이 나오시면 돼요. 따라서 3분의 2파이라고요. 됐지?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한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맨날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도 풀 수 있느냐? 뭐를 이용한 풀이? 원을 이용한 풀이. 선생님이 왜 원을 이용한 풀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설명할 때 다 사실은 출발점이 원에서 돌아갔었죠. 원에서 돌아갔어. 그지? 맞아 아니야? 원에서 돌아간 거야. 알겠어?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나보고 시험 문제가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래요 라고 하는 순간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봅니다.
사인은 x좌표예요, y좌표예요? y좌표예요. 자, 가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sin x가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y좌표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각을 의미하는 거야. 돼? 그럼 여기다 y는 2분의 1을 땅 하고 그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각 하나와 여기에 각 하나가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알파면 이 값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맞니? 우리가 그 앞에서 각변환부터 되게 많이 설명했던 그 내용이잖아. y축 대칭하면 y좌표가 똑같아요 라는 뜻이잖아요. y축 대칭 관계를 각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둘이 더하면 180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2분의 1 되는 거 2분의 1이 몇 도야 특수각이? 6분의 파이야. 그럼 너는 6분의 5파이겠지. 이렇게 다 푸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요.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선을 긋자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원점 대칭 관계라고요. 원점 대칭 관계라고. 나보다 180도 앞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알파에다 얼마를 더해? 파이 더하기 알파를 해주는 거라고. 그럼 이 각은 요렇게 가는 순간 너랑 원점 대칭 관계도 있지만 너랑 무슨 축 대칭 관계? x축 대칭 관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됐어? 원을 그려서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코사인 x. 코사인은 무슨 좌표? 그렇죠. x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란 얘기예요. 반지름이 일자리입니다. 아우. 그려 놓으시고요. x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거 선을 그립니다. 그럼 여기 하나의 각이 있을 거고 여기 하나의 각이 있을 거라고. 네가 알파면 너는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겠지 뭐. 이 마이너스 알파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2파이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너를 무슨 축 대칭하는 거야? 너를 무슨 축 대칭하는 거야? y축 대칭하는 거야. 너를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게 있다고요. y축 대칭? 그러니까 파이 빼기 알파. 그러니까 또 뭐가 돼요?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있는 거라고. 됐어? 원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원으로 선생님 풀고 있지만 뭐를 했던 다 사실은 같은 내용들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고요. 자, 탄젠트 갑니다. 탄젠트 x가 1이 되도록 하래요. 탄젠트 x가 1이 되도록 하는데 주기가 요만큼이잖아. 기울기가 일자리인 녀석 찾으란 얘기야.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을 그리시면 돼요, 얘들아. 기울기가 일자리인 거 여기 몇 도짜리야? 45도짜리야. 그럼 그 다음 어디 있어? 이만큼 가면 있어. 돼? 파이만큼 더하면 있다고. 똑같잖아.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게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게 되도록 하래요. 그럼 너를 무슨 축 대칭하시면 돼요? y축 대칭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뭐 x축이 돼도 상관없겠지만 기울기가 2짜리예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를 만들려면 y축 대칭 이동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칭 이동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파이 빼기 알파가 음수가 나오는 거라고. 푸는 방법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부등식은요?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푸세요. 부등식은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조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sin x가 얼마가 되도록 하래요? 여기 봐야지.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래요. 갑니다. 그럼 sin x를 그리시고요. 2분의 1 되는 거 여기에 있다고요. 그럼 하나가 얼마? 6분의 파이. 하나가 얼마? 둘이 더하면 파이가 돼야 되니까 6분의 5파이. 이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거라고. 되니? 네. 범위가 더 커지면 여기다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고 했어. 근데 우리 찾는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더 할 게 없겠죠. 됐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x는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와 라고 답 쓰시면 돼요. 자, 2번.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특수각만 찾아놓고 시작합니다. 3분의 파이짜리예요. 그러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나랑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y축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y축 대칭하면 음수가 된다며. 그럼 둘이 더하면 몇 도? 180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180에서 빼는 거니까 3분의 2파이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의 각은 둘이 더하면 몇 파이가 돼야 된다? 2파이가 돼야 된다고. 돼? 그 이유는 그래프에서 너랑 더하면 대칭축이 파이짜리라고요. 자,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도록 하래요. 한 주기 안에 하나밖에 없다고. 응? 루트 3 되는 거 얼마? 60도. 그럼 그 다음 답은 여기 주기 파이를 더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더 이상 답은 없다. 자, 17번 어떻게 하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너를 x라고 치환하자. 그리고 대문자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2배를 해주고 3분의 파이만큼 더했으니까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대문자 x는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자, 내가 찾는 코사인 대문자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거 우선 신경 쓰지 말고 다 찾으세요. 첫 번째 x 2분의 루트 3 되는 거 30도. 그 다음은 얼마? 둘이 더하면 몇 도? 2파이가 돼야 되죠. 와, 집중해. 자, 그 다음 여기다 2파이씩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6분의 12파이씩을 더하면 됩니다. 13파이, 6분의 12파이를 더하면 23파이. 됐죠? 12 더했으니까. 됐지? 쭉 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찾는 x의 범위는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 탈락. 너 성립하고요. 너 성립하고요. 이건 4파이가 넘어가니까 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범위에 해당하는 거 요 두 개밖에 없겠죠? 이제 요 x 대신에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쓰신 다음에 가서 답 찾는 겁니다. 6분의 2파이예요. 그럼 6분의 2파이를 빼고 나면 6분의 9파이가 될 거고요. 6분의 2파이를 빼고 나면 6분의 11파이가 될 거예요. 가서 2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12분의 9파이, 12분의 11파이. 답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저 그래프를 절대 그리는 게 아니야.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연습해야 될 게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16번 문제 스타일의 문제를 완벽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상한 거 연습하지 말란 얘기야. 자, 뭐 하죠? 치환을 하겠죠. 근데 치환을 딱 하려고 봤더니 함수가 통일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함수에 통일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통일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고 쓸 거고요. 사인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가 1이다. 다 넘기시면 2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0이다. 1, 2, 1, 1, 2가 마이너스. 따라서 t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그러니 sin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1 되는 거 한 주기 안에 1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2분의 파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찾으려면 2분의 1 되는 게 필요하죠? 2분의 1 되는 게 6분의 파이짜리입니다. 얘랑 무슨 대칭 관계? 원점 대칭 관계에 있다고요. 그죠? 그럼 원점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180도를 더하면 돼. 그래서 6분의 7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답은 이 둘이 더하면 몇 파이가 돼야 된다? 3파이가 돼야 된다. 또는 그럼 6분의 11파이 요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sin x가 뭐보다 크래요? 루트 2분의 1보다 크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도 이거 암산하라고 하면 복잡해,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그리고 sin x가 루트 2분의 1보다 크도록 하세요 라고 나오는 순간 루트 2분의 1이라는 선을 갖다 그으세요. 그럼 루트 2분의 1보다 큰 곳은 이 점을 포함했는지가 중요해. 그건 시험 문제에 포함하고, 크다니까 여기 포함 안 하고, 크다니까 여기 포함 안 하고, 요렇게 가서 여기 포함하고. 그럼 답이 여기 얼마짜리야? 루트 2분의 1이면 4분의 파이짜리야.
여기 얼마짜리야? 둘이 더하면 야, 왜 코사인이 뭔가 이상하다 했다. 왜 코사인에 갖다 그렸니? 죄송합니다. 사인에 갖다 그리셔야죠. 죄송합니다. 자, 4분의 파이보다 2분의 루트 1보다 크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이쪽에 범위는 없겠네. 이쪽 여기까지만, 우린 여기 2파이까지만 그릴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4분의 파이부터 더하면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3파이까지. 답이 4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4분의 3파이보다 작아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자, 2번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자, 2번 문제 뭐라고 나와 있죠?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2분의 1보다 작대요. 그죠? 자, 갑니다.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2번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코사인 x 빼기 얼마? 불러줘.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x의 범위는 어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대문자 x라고 치환하시고요. 그럼 대문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입니다. 나는 대문자 x의 그래프를 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짜리가 나옵니다. 2분의 루트 3짜리니까 2분의 1보다 살짝 큰 여기서부터가 될 거예요. 자, 사인 6분의 11파이 또한 2분의 루트 저기에 대해서 얘랑 2파이짜리니까 같은 값에서 끝날 거예요. 이 파란색부터 이 파란색까지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래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되는 게 얼마짜리죠? 3분의 파이짜리죠? 걔랑 y축 대칭 관계 있으면 음수가 되죠? 둘이 더하면 180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라고요. 따라서 내가 찾는 대문자 x가 3분의 2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내가 찾는 건 대문자 x가 아니고 소문자 x니까 대신에 x-6분의 파이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양변에 6분의 파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6분의 4파이니까 6분의 5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분의 8파이니까 6분의 9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똑같이 푸는 거야. 다만 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번 갑니다. 또 2차식이에요. 그럼 뭘 먼저 통일해야 되겠죠? 함수를 통일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너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라고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 할 일이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고요. 당연히 t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요.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자,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1, 2, 2, 1, 2가 마이너스. 되죠? 따라서 실제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또는 t가 2분의 1보다 커요. 근데 누군 의미가 없어, 여기서.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얘들아. 그죠? 왜 의미가 없어? 아니, t의 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보다 크다만 찾으면 돼요? 2분의 1보다 크다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프 양수니까 다 그리지 말고 딱 절반까지만 그려주시고요. 이쪽은 어차피 음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2분의 1 되는 거 찍어주시고요. 여기 대칭축이 2분의 파이짜리고요. 자,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2분의 1이 되는 거 몇 파이? 6분의 파이. 너는 그럼 6분의 5파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다.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답 써주면 끝난다. 자, 2번. 뭐 먼저 통일을 해야 돼요? 각을 먼저 통일시켜 주셔야 됩니다. 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저기 코사인 제곱 x-2분의 파 이제 바로 되겠죠. 그죠? 뭐로 바뀌죠? 사인 제곱 x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의미가 없어. 제곱할 거니까. 그럼 여기가 2배의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빼기 2가 0보다 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너를 함수 통일 위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라고 할 거고요. 이제 뭐 해요? 또 치환을 하겠죠? t의 범위는 여기 봐봐. t의 범위가 이상해졌어. 0부터 파이까지야. 그런데 0부터 파이까지면 여전히 코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사인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네가 0보다 커요. 따라서 2t 제곱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아요가 될 거라고요. 그럼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답이 등장하겠죠. 인수분해는 생략했습니다.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만 그려요?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린다고요. 자,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요. 0보다는 크고 2분의 1, 왜 이래? 죄송합니다.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니까 요 범위죠. 포함 안 하고. 자, 2분의 1이 되는 거 얼마짜리죠? 3분의 파이짜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부분이죠? 그럼 답을 찾을 때는 3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작아요. 파이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맞죠? 자, 필수예제 21번. x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사인, 코사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개수에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만 쓰시면 됩니다. b제곱, 선생님은 짝수근의 공식 모른다고 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아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보다 커요. 요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되니?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건 그래프 니는 4칸 나누라 나는 여기 보이니까 안 나누는 것 뿐이야. 그럼 2분의 1보다 커요니까 2분의 1이라는 선을 딱 하나 그어주시고요. 화면 안 꺼졌지? 네. 2분의 1이 되는 거 3분의 파이. 이쪽이 되는 거 둘이 더하면 2파이짜리니까 3분의 5파이. 2분의 1보다 커요니까 포함 안 하고 쭉. 그럼 답을 쓸 때 0을 포함했네. 근데 파이까지만 하래. 그럼 이쪽도 의미가 없었네. 따라서 0보다 크고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자,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요. 항상 성립한다? 항상 0보다 크래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된다? 여전히 작으면 된다. b제곱 16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곱하면 6, 4, 24 네가 0보다 작아요. 너 1 마이너스 코사인 x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는 여전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좀 나눌까? 8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1, 2, 2, 1, 네가 마이너스. 따라서 t가 2보다 크다. 또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따라서 내가 찾는 답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요것만 이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더 안 할 거야. 되지?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 부등식이에요. 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막 써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푸는 거예요. 코사인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 라고 쓰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너를 x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리고 x의 범위를 찾을 거라고요.
이 범위에서 찾는 겁니다. 됐죠? 자, 갑니다. 그럼 내가 찾는 거 코사인 대문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게 있으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4분의 파이짜리라고요. 너랑 2점 대칭. 그래서 둘이 더하면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점의 값이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 얘네 둘이 더하면 2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5파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x가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이 범위에 해당하면 답 두 개 다 찾으시면 돼요. 내가 찾는 이 아이는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12분의로 통분하면 12분의 9, 12분의 4, 그럼 12분의 5. 12분의 15, 12분의 4, 12분의 11. 24분의 5파이, 24분의 11파이. 답이 두 개가 다 되네요. 아, 이를 곱해야지. 미쳤나봐. 이를 곱해야지. 어우, 야, 큰일 날 뻔했어. 왜 이를 나누고 있어. 6분의 11파이. 그럼 이 녀석은 답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이 되네요. 되죠? 근데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에다가 여기는 4분의 5파이면 너 3분의 얼마짜리니? 3분의 4파이고 12분의 16파이, 12분의 15파이. 얘도 답이 돼야 되는데 왜 x의 범위, 2파이까지구나. 죄송합니다. x의 범위 2파이까지니까 이것도 답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답 두 개가 다 된다. 됐죠? 그 다음 자, 뭐 좀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이것도 합성함수가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또 사인 삼각함수가 합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고요. 코사인의 대문자 x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x는 파이에 사인 x를 치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x가 자, 2파이랑 여기에 등호가 있는 거랑 등호가 없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가 되겠죠. 됐죠? 내가 찾는 x. 코사인 x의 그래프 그려보시면 저 x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음수 쪽으로 더 가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거예요.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걸 찾아봤더니 너랑 너밖에 없어. 따라서 파이에 사인 x가 2분의 파이가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거나 사인 x가 2분의 1이 되거나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자,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2분의 1이 되는 거 요렇게 돼서 둘이 합치면 파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둘이 합치면 3파이가 된다.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3번 자, 이번엔 부등식이에요. 탄젠트가 그려져 있고요. 자, 2x 플러스 2분의 파이래요. 그럼 우선 대문자 x로 치환할 거라고요. 2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자, 2배 한 다음에 더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는 작아요.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그래 놓고 내가 찾는 답 탄젠트 x가 작아요. 3분의 루트 3. 그럼 나는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러 갑니다. 그런데 2분의 파이부터 그릴 거야. 원래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이렇게.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이런 형태 2분의 5파이.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나 3분의 루트 3보다 작으래요.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두 개씩 있을 거라고. 근데 얘가 지금 특수각이 아닙니다. 특수각이 되는 걸 먼저 찾으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30도짜리.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6분의 파이라고요. 그럼 너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를 더해야 되니까 7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또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6분의 13파이가 되겠죠.
너보다 작으래요. 포함하지 않고 쭉 이렇게 계속 작아요. 쭉 이렇게 계속 작아요. 답을 쓰실 때는 2분의 파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대문자 x가 작아요. 6분의 7파이. 그 다음 여기 2분의 3파이까지도 포함해야 돼요. 계속 내려갈 거니까. 됐죠? 그래서 2분의 3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분의 13파이. 요거 쓰시고요. 갖다 대입해서 소문자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다. 자, 그 다음 뭐 이건 워낙 금방 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환도 빠르게 할게요. 자,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할 거고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에 1의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0하고 2파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이 나올 수는 없어요. 등호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2배의 1 마이너스 t 제곱 함수 통일해야 되니까 t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다 넘기시면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었으니까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1, 2, 1, 1, 2가 마이너스. 따라서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t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있으려면 2분의 1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2분의 1 되는 게 3분의 파이죠? 걔랑 y축 대칭 관계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 둘이 더해서 2파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 3분의 4파이.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2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뭐가 이상하죠? 얘는 이상한 게 뭐예요? 각이 이상하죠, 우선. 그동안은 우리가 각을 건드릴 일이 없었는데 여기는 각을 먼저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각 자체가 생긴 모양이 통일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서 이렇게 가자고요. 너를 알파, 너를 베타라고 하면 이번엔 둘이 뺄 거냐 더 할 거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선생님은 베타에서 알파를 빼볼 거예요. 세타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럼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뺐더니 이게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쓰는 거죠. 그럼 루트 2에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요. 빠르게 바꾸시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치환 t의 범위 1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지? 작거나 같다니까 루트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1보다 작거나 같다는 항상 이미 t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한 녀석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루트 2분의 1 여기 4분의 파이 둘이 더해서 파이 돼야 되니까 4분의 3파이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 내가 찾는 답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둘의 합을 구하세요. 파이 사실은 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굳이 4분의 파이 얘랑 구할 필요는 없었던 거야. 자,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값이래요. 저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서로 같대요. 근데 여기 딱 보세요. 알파는 파이보다는 큰 거니까 알파 베타 둘 다 음수인 거야. 그지? 사인 알파도 음수, 사인 베타도 음수입니다.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같은데 이게 음수로서 같은 거야. 돼? 그럼 알파랑 베타 더하면 몇 파이짜리가 돼? 3파이짜리가 돼야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사인 값이 음수로서 같으면 얘네 둘의 합이 3파이짜리잖아요. 아니야? 계속 얘기하지만 삼각함수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요. 음수로서 둘이 같으려면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의 합은 대칭축이 2분의 3파이짜리니까 둘의 합은 3파이다 라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3파이? 너 3파이. 사인 3파이는 2파이 버리고 나면 사인 파이니까 사인 파이는 0이라서 0이에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서 내가 찾는 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여기 봐. 그럼 이건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코사인 x 치환한 다음에 그리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2x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 봐. 요것만 할 거야. 주기가 파이짜리가 됐어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갑니다. 요렇게 만나는 거래요. 그럼 너를 알파1, 내가 너를 알파2라고 한다면 알파1 더하기 알파2는 파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 다음 게 있을 거야. 그 다음 알파3 더하기 알파4가 있을 텐데요. 주기가 지금 파이짜리로 바뀐 거니까 여기다가 파이를 더하고 여기다 파이를 더한 게 너네들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3파이가 된다고요. 자, 우리 어디까지 하래요? 4파이까지 하래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총 몇 개 그려져요? 4개 그려지죠? 그럼 알파5, 알파6 너는 그럼 얼마예요? 5파이가 돼요. 알파7, 알파8 너는 7파이가 되고요.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죠. 됐니? 이해됐어? 다 더하면 10파이, 16파이. 답이 16파이 이렇게 답이 나오면 돼요. 자,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나왔다는 건 나보고 그래프를 잘 그리란 얘기야, 얘들아. 자, 그런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잘 보세요. 이건 결과적으로 y는 sin x와 y는 4파이분의 1의 x의 그래프가 만나는 건데 얘는 최대값이 1이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1이 되는 건 4파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마이너스 4파이니까 우리는 4파이부터 마이너스 4파이까지만 그리면 돼. 굳이 더 그려봐야 어차피 그곳에서 안 만난다는 거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갑니다.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2파이, 4파이 계속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갑니다. 4파이분의 1이니까 4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를 지난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가서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좀 생각 좀 해봐. 이게 숫자가 되게 커지면 그걸 다 할 거야? 그럴 수 없잖아.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도 기함수야. 얘도 기함수야.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서 만나는 것만 이쪽만 그려. 그리고 여기는 대칭점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만나는 거 하나고. 돼? 이쪽에서 3개에서 만났으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몇 개에서 만나겠어요? 3개에서 만나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쪽 것만 세시고 그거에 2배 한 다음에 마지막에 1을 더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 단원 제목이 뭐냐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나오는데 그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삼각함수와 삼각형이에요. 응? 여기 저 사인 법칙 보지 말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인 법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이래. 삼각함수라는 건 결과적으로 도형 삼각형을 갖고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삼각형과 사인 삼각함수인 거야. 삼각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이란 아이는 총 6개의 요소가 있어요. 나보고 삼각형을 풀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뭘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냐. 6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게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야. 그런데 얘와 얘가 따로 놀아? 따로 놀지 않지. 각이 바뀌면 길이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삼각형을 풀어라 그러면 세 변과 세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됐지? 근데 우리는 뭐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 삼각 B로 한 거야,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는 직각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찾을 때 뭘 사용했냐면 피타고라스와 삼각 B를 사용했어요. 이것만 갖고 문제를 주구장창 풀었어.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되게 사실 복잡해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지? 뭐 가령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이래놓고 나한테 뭔가를 막 하라고 하면 막 잘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뭔가의 작업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 직각삼각형만 할 수 있었으니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다른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법칙을 좀 배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러 가기 전에 우리 삼각형 우선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삼각형에 관련돼서 푼다는 얘기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있죠. 이거 먼저 좀 살펴보고 이 정도까지는 기본 지식이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 뭐 또는 합동 조건 이렇게도 배우지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 뭐가 총 세 가지를 배워요. 뭐 배우죠? 쎄쎄쎄. 야씨. 쎄쎄쎄. 사스. 아싸. 요거 배우잖아요. 그럼 얘네들 좀 봐봐. 쎄쎄쎄. 세 변의 길이는 알아. 근데 뭔 몰라. 그쵸. 그때 각을 어떻게 구하지? 랑 궁금한 거야. 세 변의 길이는 아는데 그럼 나머지 세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지? 저게 직각이 아니라면 그리고 직각 중에도 특수각이 아니라면 구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사스. 두 변의 길이와 죄송합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돼요? 이 한 변의 길이와 나머지 두 각은 어떻게 구할 건지가 또 궁금해. 그 다음 아싸.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변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는 알아? 그러니까 사실 아싸는 각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각 세 개가 주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가 너무 궁금해. 예를 들어서 봐. 이게 3, 4, 6이야.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야. 나보고 갑자기 sin B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중학교 과정으로는 어떻게 했어야 돼? 직각삼각형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를 여기를 잘라야 돼. sin B를 찾는 거니까 잘라. 그래놓고 어떤 일을 벌이죠?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6 빼기 x구나. 그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게 이거의 제곱이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게 이거의 제곱이니까 너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게 서로 같아요 해서 x를 구한 다음에 얘를 구해서 sin b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 그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버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인 법칙이란 아이예요.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지금 우리가 하는 법칙들은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사인 법칙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쎄쎄쎄인 상황에서 출발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쎄쎄쎄인 상황, 쎄쎄쎄란다. 죄송합니다. 아싸인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해야 되나? 아싸인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증명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이 필요해요. 원주각. 오케이? 원주각과 중심각.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모든 삼각형은 다 외접원이라는 게 존재하죠. 외접원이 없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삼각형을 아무거나 하나 그리세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니다. 여기를 A가 마주보는 변을 A라고 할 거예요. B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B라고 할 거고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할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각 A랑
변 A의 관계를 찾고 싶어. 이 변의 대각, 이 각의 대변인 거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항상 언제 사용하느냐?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해야 돼. 이 사인 법칙은 대변, 대각의 관계야. 그러니까 A와 A의 관계, B와 B의 관계, C와 C의 관계들을 살피러 갈 때 사용한다고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 큰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각 A와 이 변 A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금 눈에 당장 띄지 않아. 알겠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삼각형 보세요. 이게 우리는 일반적인 삼각형이니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삼각형이 되면? 직각 삼각형이 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을 수 있죠. 직각을 만들어야 돼. 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각 A가 바뀌면 안 돼. 각 A의 크기는 그대로여야 돼. 변 A의 길이도 그대로여야 되고. 됐어? 그러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자, BC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에 A를 찍든 이 각의 크기, 원주각의 크기는 다 어떻죠? 다 똑같죠. 같은 호에 대한 또는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한 거라고. 여기까지 되지? 이걸 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직각을 만들려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쭉 지나면 요렇게 연결하는 순간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여전히 같아요. 이것 또한 A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럼 sin A를 하러 가보면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sin A가 2R분의 A가 돼요. 여기까지 돼? 그럼 만약에 여기 B가 있고 여기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이 각과 이 길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드세요. 그럼 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럼 여전히 또 sin B는 2R분의 B가 되겠네? 돼? 이해돼? 그림 복잡해지니까 안 그리는 거야? 각 B의 크기는 그대로고 변의 길이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고요. 여기 직각, 여기 B. sin B니까 2R분의 B가 된다고. 그럼 sin C라는 녀석도 가보면 sin C는 2R분의 C가 되겠네. 그럼 이걸 예쁘게 써보자고. 얘네들 공통점, 이 셋이 공통으로 누굴 갖고 있지? 2R을 갖고 있어. 그죠? 씁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공식이잖아요. sin A분의 A와 sin B분의 B와 sin C분의 C가 2R로 일정하다고요. 이게 sin 법칙이에요. 돼? 응? 그럼 봐봐. 세 변의 길이의 B와 세 각의 sin B가 서로 어떻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왜?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같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죠.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사인 법칙이에요. 이걸 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또 하나 파생되는 어떤 아이를 만든 거야.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똑같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의 B와 세 각의 sin B는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봐봐. 변의 길이가 길어져. 그럼 sin 값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 같이 커지겠지. A 대 B 대 C 대 이게 제일 긴 변이야. 그럼 이게 제일 큰 값이 되겠죠. 자, 요게 무슨 법칙이다? 사인 법칙이다. 그러면 언제 사용할 거냐 이거야. 이게 사인 법칙은 이건 맞는데 도대체 언제 사용할까가 제일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에서 아니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지? 라는 언제 사용할 거니? 영어 썼어. when 언제 사용할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야. 됐죠? 첫 번째 이 경우라고요.
이 경우가 뭐냐? 사인 A 대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R로 일정하니까 2R을 빼더라도 너네들이 다 일정해. 그럼 봐봐. 내가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사인 A, B도 알고 사인 C도 알아. 그럼 B, C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은 주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쎄쎄쎄, 싸스, 아싸 중에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건 쎄쎄쎄는 돼? 쎄쎄쎄는 세 각을 몰라서 안 돼. 싸스 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줘서 이 각의 대변이 안 주어져 있어. 사인이 안 돼. 누가 돼? 아싸가 되잖아. 세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아싸인 상황에 사용할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예쁘게 좀 써보면 첫 번째 대변과 마주보는 변과 각이 주어진 경우, 곧 대변과 대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가장 간단한 거죠. 최소한 한 쌍은 주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이걸 대표적으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한다면 어떨 때 사용한다? 아싸인 상황일 때.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 때.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뭐가 나와 있어? ER이 나와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곧 외접원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사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됐으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때. 요렇게 네 가지 상황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조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는 이과 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계속 쓰게 돼요. 삼각함수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래요. 자, 여기 봅니다. 삼각형 그릴 때 항상 보세요. A, B, C 주면 A가 바라보는 각이 변이 A고요. B가 바라보는 변이 B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약속인 거야. 자, A의 길이가 10이고 각 A가 45도고 C의 각이 60도래요.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자. 잘 모르겠어, 나.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C야.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야. 여기 75도야. 75도 의미 있어? 75도가 의미가 없어, 얘들아. 특수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단원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완성되지 못했어. 단원 자체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특수각 이외의 각은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75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75는 언젠간 구하나요? 네, 언젠간 구해요. 그게 미적분에 가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저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건 못 구해. 자, 여기 변의 길이가 10이래요. 그럼 봐봐. 선생님은 여기 다 구할 거야. 대변, 대각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45분의 12, 사인 60분의 C와 같아. 여기가 C니까. 그럼 C의 길이 충분히 구한다고. 됐어? 근데 누구의 길이는 못 구해? B의 길이는 못 구해. 얘가 무슨 각이 아니니까?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럼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B의 길이는 여전히 중학교 3학년 때처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이해돼?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특수각은 손대면 돼, 안 돼? 특수각은 손대면 안 돼. 누구의 각을 손대는 거야? 이 각을 손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콱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30도, 여기 내 그림은 이상해? 여기 45도가 되잖아요. 이 길이 알아요. 그럼 요 길이 알 거고요. 요 길이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45도, 45도니까 이 길이 알게 되겠죠. 이해돼? 사인 법칙으로는 75도 때문에 이용은 못하지만 구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난 요식 갖고 C는 찾으시면 됩니다. 됐죠? B1, C가 루트 3, 각 B가 30도래요. 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총 세 가지가 있죠?
여기가 여기 변의 길이를 찾아야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좀 볼까요? 여기 30도예요. 여기가 1이고요. 그럼 sin b분의 1이에요. sin 30분의 1입니다. 그런데 a 각은 몰라요. a 변의 길이도 모르고 대신 c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sin c분의 루트 3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풀러갑니다. sin c는 루트 3 곱하기 sin 3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sin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저 c의 값은 항상 하나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가 존재한다고요. 60도짜리 하나와 120도짜리 두 개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네가 60도야?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60도, 30도니까 각 A가 90도가 돼요. 자, 30도, 120도, 150도가 됐으니까 이때는 여전히 6분의 파이가 됩니다. 답이 그래서 두 개야. 됐니? 그래서 하나는 직각삼각형,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 답이 두 개가 된다고요. 그럼 그때 이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이 경우 여기가 90도래요. 그런 순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A가 2겠죠. 이때 A는 2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보세요. 여기가 120도가 됩니다. 여기가 30도가 되고 그럼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이때 A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변의 나머지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을 다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이게 삼각형을 푸는 거야. 끝까지 다 푼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 공식을 혹시나 까먹었어. 그래도 이 시험 문제가 풀리는 최대 단점들이 있다고요. 그게 1번 문제야. 항상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중학생처럼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45도고요. 여기가 60도예요. 여기가 75도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그리고 주어진 게 여기가 10이라고 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이걸 만약에 푼다 그러면 이렇게 자른다고요. 자르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 돼? 자, 나 누구의 값을 구할 거냐? 아무 값도 사인 정리를 안 해도 그냥 구할 수 있어.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왜냐? 기계비가 1대 2대 루트 3이라고 너를 K라고 넣으면 너 루트 3K야? 그럼 여기도 루트 3K야. 그럼 여기는 루트 6K고 여기는 2K가 돼. 너랑 더한 게 10이야. K값 구할 수 있잖아. 다 구했지. 이해됐니? 그래서 단점이 좀 있는 거야, 이게. 중학교 때 걸 이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자 우리한테는 장점이지. 사인 정리를 몰라도 풀 수는 있게 된다고. 됐죠? 다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는 2루트 2고 B는 60, C는 75도인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정리 구하란 얘기네요. 그림 볼까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내가 사인 정리를 사용하려면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너 아싸네? 너랑 더해봤더니 얼마죠? 135도예요. 그러니까 이 각이 45도인 걸 알아요. 대각과 대변이 주어져 있지? 사인 45분의 2루트 2가 2r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변의 길이비가 등장했네요. 그런데 그냥 길이비가 아니라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하려는데 그걸 가지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하래. 이건 거짓말이잖아. 여기가 변의 길이면 너도 변의 길이로 가야 되니까 나한테 찾으라는 건 A 대 B 대 C를 찾으라는 얘기와 동일하다. 되죠? 자, B 대 식이니까 B 대 상수를 줍니다. A 더하기 B는 6K, B 더하기 C는 7K, C 더하기 A는 9K. 이걸 가지고 A 대 B 대 C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싹 다 더하세요. 싹 다 더하시면 A 2개, B 2개, C 2개니까 2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2K. 2로 나누면 11K. 자, A를 구하러 갑니다. B 더하기 C가 7K였으니까 A는 4K. 따라서 4. 자, A 더하기 C는 9K니까 B는 2. A 더하기 B가 6K였으니까 C는 5K. 그래서 A 대 B 대 C가 4대 2 대 5다. 그럼 sin A 대 sin B 대 sin C도 4대 2 대 5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4번.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라. 우리 보고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고 하는 건
직각이니 예각이니 둔각이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각, 둔각, 예각을 찾는 방법은 제곱들의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럼 세 변의 길이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sin A가 필요하지 않아. 돼? 그럼 sin 정리 다시 볼게요.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2R과 똑같잖아요. 그럼 나는 sin A 대신에 뭐 쓸 수 있어요? 2R분의 A를 쓸 수 있겠죠. 대입하라고요. 대입하는 순간 2R분의 A 제곱과 같아요. 2R분의 B 제곱, 2R분의 C 제곱. 따라서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과 똑같아요. 답은 직각 삼각형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얘기했어요. 각 A가 90인 또는 빗변이 A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호수가 있고요. 이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왜 저번? 그럼 사인 정리입니다. 그렇죠? ABC, AB 사이의 거리 어쩌고 저쩌고 AB가 50이고 CAB가 45, ABC가 105래. 105는 의미가 없어. 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이렇게 돼 있대요.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나와야 된다고요. 너랑 더하면 150도. 여기가 30도네. 엄마, 대각, 대변이 주어져 있네. 그럼 sin 30분의 50이 내가 찾는 2R과 동일해요. 따라서 2R이 sin 32분의 1이니까 100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름 50이에요. 라고 찾을 수 있다. 그럼 누구도 찾을 수 있죠? 사인 정리에서 BC도 찾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찾아? AC는 사인 정리로는 못 찾아. 뭘 해야 돼?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숙제 조금 더 늘었어. 여기 사인 정리까지 숙제 해갖고 오시면 돼요.